자, 이번에 우리 해시 함수 요걸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시험 범위의 마지막이자 오늘 하는 강의의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계속 말하지만 오늘 하는 게 기술 지문이잖아, 얘들아. 기술 지문. 사실 이 기술이라는 거는 본래 여기 말하는 이 해시 함수라는 개념도,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뭐 지금 뭐 여기서 뭐 한다 그래? 뭐 경매 때 쓴다 그러고, 여기 경매 그냥 뭐 암호로도 쓴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뭐 데이터가 변경되는지를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리고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만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겠지. 훨씬 더 수많이 복잡한 내용과 이론과 어떤 기술들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해시 함수랑 관련해서 이 글은 일부만 요약해 놓은 거야. 근데 이제 너희가 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그 이상의 것을 궁금해하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고. 그 이상의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가 이 하시 함수를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며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막 경험해 보거나 일일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해시 함수와 관련된 많은 요소들을 전부 다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이 해시 함수라는 개념 혹은 이 글이 아니더라도 앞에 있는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그냥 어떻게 언어적으로 이 설명들과 혹은 그 설명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들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언어적으로.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판단하고 확인할 수 없는 거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다소 관념적인 얘기를 다룰 수 있는데, 이 추상과 관념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너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은 낮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수준까지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주거나, 아니면 이 일반적인 수준까지 조금 더 배경 지식을 곁들여서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나, 지금 과정 속에서 내신이니까. 그러나 과학기술은 그렇지가 않다. 과학기술은. 그러니까 글 속에서 알 수 없는 것까지 나는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지? 어차피 기술 지문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문 지문처럼 관념적 배경이라거나 아니면 관념적인 어떤 확장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인문 지문 이게 필요하지만 기술은 이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해시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해시 함수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뭐 통신이든 금융이든 상거래든 보안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해시 함수라는 게 나온 거야. 해시 함수. 뭐 이건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예시니까 참고하시고요. 입력 데이터 X에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값을 일정한 길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래. 아,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값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길이, 특정한 길이의 문자들로서 쭉 바꿔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해시함수 H를 적용한 수식을 HX, 그리고 이거를 K라고 하면 이게 이제 수식인 거야. 그지? 그리고 이걸 할 때 이때 그 K라고 하는 요 녀석 요거를 해시값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해시값은 입력 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달라진대요. 그지? 요 X라는 애가 조금만 달라져도 K값도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 해시 함수가 이용되는데 해시값을 표시하는 문자 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 해시 함수 하나에서는 그 길이가 딱 고정되어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입력 데이터를 해시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럼 우리 요 경우에는 요거로 적용을 해보자면 H 괄호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K라고 하는 해시 값이 요게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을까? 근데 여기에서 소원이 소원망으로 요게 바뀌었잖아? 그럼 역시 해시 함수를 거치면서 요것처럼 크게 달라진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미 1 해놨지. 그지?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해시 함수가 일반성과 충돌 회피성을 만족하면 암호 기술로도 활용된다. 그래서 이용되는 사례 1 경우, 이용되는 경우 2 요거야. 그 다음에 경매에도 이용된다. 3.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첫 번째 요 경우 얘기하는 거는 변경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이용. 그럼 사실 요 얘기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는 데이터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가령 상호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동일한 해시 함수. 그지? 그럼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시 값으로 바꾸는 똑같은 해시 함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렇다고 할 때 전자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함께 전송한대. 그러니까 전자문서하고, 이게 문서라 합시다. 입력 데이터가 있는 문서하고 해시 값을 함께 전송하는 거지. 그럼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문서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이 함수를 적용해서 결과값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이 해시 값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시 한번 A라는 애가 요 전자문서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얘도 해시 함수 H라는 걸 써. 그럼 이 해시 값이랑 이 전자문서랑 같이 보내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B라는 애가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문서를 놓고 똑같은 이 해시 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변환을 하는 거겠지. 그럼 얘도 뭐가 나올 거야? 해시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이 해시 값하고 자기가 받은 이 해시 값하고 일치하나 안 하나 이걸 살펴보면 중간에 이렇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원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해시 함수가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도 하는 돼요. 암호 기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만족시키면 암호로 쓸 수 있구나. 그럼 일방향성이 뭐냐? 주어진 해시 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요렇게 된 값을 다시 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암호가 금방금방 발각되잖아. 그러니까 해시 값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정 해시값 K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X, 이게 입력값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충돌 회피성이란 특정 해시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시값이 이게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입력 데이터 A라는 애도 있고 B라는 애도 있는데 이게 얘랑 얘구나. 이게 A랑 B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똑같이 갖고 있는 애들이 A, B구나. 이거를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X, Y에 대해서 HX와 HY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거겠지. 이걸 충돌이라고 하고 이때 X하고 Y를 충돌 쌍이라고 하는데 이런 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충돌 회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돌쌍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해시 함수는 온라인 경무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러는데 이 내용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방성과 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시 함수 G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된대.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때 각 입찰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서 논스의 해시값과 밑에 있습니다. 추측할 수 없게 해놓는 임의의 숫자. 그것과 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뭐 이 해시값도 알 수가 없고 뭐 당연히 이것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해시값이니까. 실제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해시값 게시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입찰가와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그죠? 이때 최고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된다. 결국에는 이 해시값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환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설령 이 해시값이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애랑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 그지? 그래서 충분히 최고 입찰자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고 그러한 보안상의 문제를 입찰가가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게 충분히 경매에 이용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해시 함수까지 하면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전체 지문 정리를 해줬습니다.